설명할게. 고전시가 8. 장풍에 돛을 달고 장풍 긴 바람이다니. 육선이 함께 떠나 6척의 배예요. 6배. 사면 3가지의 현악기.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해산은 바다와 산입니다. 그래서 뭐야? 웅장함이지. 물속에 오룡등이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무엇 때문에? 웅장함 때문에. 해구를 얼른 나서서 그 바다의 입구를 나서서 오륙도 섬이에요. 섬을 뒤에 지우고 고국, 여기서의 고국은 조선이 되겠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 밤의 색깔이 시간짝병의 밤입니다. 창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연해 각진포, 여기 각진포는 항구다잉. 항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보일만 하다. 그래서 멀리 떠나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 배에 타고 있다. 배 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별로 안 가고 싶대. 태풍이 일어나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니까 의인법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바람에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그럼 뭐야?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났다. 크나큰 망곡주 밑줄 술이 아니라 뭐예요? 배예요. 배. 나뭇잎이 나붓기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하늘 높이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그래서 이 부분이 뭐야? 파도가 치면 배가 파도 위에서 올라갔다가 위락 내리락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그래서 돛대가 굽어져 있고, 52폭의 초석 돛은 그 풀로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배불렀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돛이 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굵은 우레의 잠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그래서 이건 뭐 때문이야? 내가 배에 누워있기 때문이지. 누워있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 그 우레 소리하고 벼락이 배를 통해서 내 등으로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죠. 성난고래 동한 움직이는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그래서 뭐야? 이거 지금 다 뭔 이야기야? 파도, 물결이 거세다. 방 속에 요강,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며. 그래서 요강이 뭐예요? 요강? 화장실이지. 그래서 화장실이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방 배방에 널빤지로 옛날엔 배를 만들었지. 그래서 여기서 널빤지입니다. 널판지는 잎잎이 우는구나. 하나하나가 어쩐다? 요동친다. 이윽고 해가 돋으면 장관을 하여 보세. 그래서 그 경치를 보자. 일어나서 배의 문을 열고. 이윽고 해 밑줄 뭐야? 아까 밤이었지. 아침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새벽 내내 뭐했다? 난리가 났었다. 배의 문을 열고 문설줄을 잡고 서서 사면 동서남북을 돌아보니 어와 장알시고니까 경치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없다. 서리법이죠. 그래서
그만큼 경치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바닷물로 가득하다. 등 뒤쪽을 바라보니 동래 밑줄, 동래가 뭐다? 부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동래산이 눈썹 깎고 밑줄, 지규법을 통해서 뭘 사용했다? 부산에서 멀어졌다. 동남을 바라보니 동해 더 남쪽이야. 지금 얘가 그럼 뭐야? 가고 있는 방향이지. 동남은 배의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히 없다. 가히 없어의 밑줄. 뭐야?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위아래로 푸른 빛이 하늘밖에 닿아 있다. 그래서 이건 뭘 보고 있다? 수평선을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프다. 슬프다의 밑줄. 화자의 직접 정서죠. 정서가 드러났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함께 떠난 배는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맨 처음에 6선이 출항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5배는 새벽 사이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가끔씩 물결 속에서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그래서 파도가 새벽에 쳐서 배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죠. 배가 뿔뿔이 흩어짐.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의 밑줄. 저 수질을 할 때 이 표시가 뭐다?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수질이니까 배멀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멀미하여 똥물 다터하여 혼절하여 죽게 할래. 그래서 죽을 만큼 배멀미를 하고 있다. 다행할사 다행히도 종사상 밑줄. 종사상은 뭐예요? 우두머리죠. 그래서 우두머리는 태연하게 앉아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한번 설명했었는데 뭐에 대한 내용이야? 통신사들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래서 통신사 사신의 수장이었다. 누가? 종사상이. 자, 그래서 밖에 다 구경하고 다시 뭐해요? 배 방에 도로 다시 들어가서 눈을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밑줄. 그래서 뭐야? 아까 얘는 어디 가고 있다? 일본을 가고 있다. 일본이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나와 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뭐야? 전혀 가깝지 않다. 좀 남았다. 외선 10여 척이. 그래서 외선은 일본 배죠. 일본 배가 10여 척이 예선차로 모두 왔네. 예선의 밑줄. 예선이 뭐였어? 끌어주는 배지. 끌어주는 배가 되어 모두 왔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겠어? 일본에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일본의 수도인 어디로 가? 도쿄로 가겠지. 그래서 그 중략 부분에 이제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8일 발행할 때 수백 필 그만 준마. 그만의 밑줄. 안장할 때 안자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안장이에요. 금안장. 준마는 준수하다 할 때 그 준마 그냥 좋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하관을 다 태우니 중하관 밑줄. 중하관이라는 걸 다 태웠대. 무슨 말이냐면 사신사 일행을 위에 것 아래 것 할 거 없이, 윗사람 아랫사람 할 거 없이 뭐야? 다 태웠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사신관들을 다 태웠다. 그래서 기구도 장하구나 라고 되어 있죠. 각 방에 노자가 뭐예요? 노비죠. 노비입니다. 노비들도 호사가 참람하다. 뭐예요? 그들도 받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존나 대우가 훌륭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 받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기구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메어
한 사람이 거느린 수가 8씩 들었구나. 나하고 산문사, 나 동그라미 화자고 산문사 3명의 문사는 가마를 타고 먼저 갑니다. 그만 지은 제고, 그만이 아까 뭐라고? 안장이라고. 그래서 제고 큰 말 기, 든 말이 앞에 섰다. 그래서 이 기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통신사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람들 막 가고 맨 앞에 깃발 들고 있는 애 있지? 그래서 여기서의 그 기는 그 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염의 동그라미. 여염이라는 거는 뭐야?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백성의 마을. 백성의 마을도 왕왕 있고 밭이 흔하다. 그래서 좋은 땅이 많다. 토지가 기름졌다. 땅이 정답이 아까 뭐였어? 논과 밭이었죠. 논과 밭이 매우 좋네 하면서 일본 땅을 너무 좋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심리에 실상사가 3사상 조복할 때, 조복이 아침에 옷 갈아입을 때예요. 옷 갈아입음.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가니 인민이 불효하기. 인민이 불효하되 부기렵다. 그래서 불효하다라는 거는 사람들 백성들이 어쩌다 부유하다라는 의미고요. 대판의 밑줄. 대판은 뭐냐면 오사카예요. 오사카만큼은 못하더라도 서에서 동해 가기가 30리라 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 가는 게 30리래. 그만큼 뭐다? 크다, 넓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사는, 여기서의 관사는 뭐야? 이게 이 관자가 이제 관직할 때 관자지. 그래서 사신들이 머무는 곳 사신이 머무는 곳은 본룡사 절사자입니다. 그래서 본룡사라는 절이요. 5층 물루 위에 5층이나 되어가는 물루 위에 연나무는 뭐야? 넉넉하게 남은 구리 기둥이 운소에 닿았구나. 운소의 밑줄. 운이 뭘까? 구름이겠죠. 네. 그래서 구름에 닿았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돼? 본룡사가 본인들이 머무는 곳이 그만큼 높다, 웅장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웅장함이 되는 거고요. 수석, 물과 돌도 기절하고 엄청 멋있고, 죽수도, 여기에서 죽수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도 유치 있네, 그윽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외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없다. 사치가 측량없다의 밑줄. 이게 뭐야? 사치스러운 게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지. 그럼 이거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적인 거죠. 산새의 모양이 웅장하고 수새, 물의 기세도 환상적이어서 옥야천리가 생겼어. 옥야의 밑줄. 옥야가 뭐야? 기름진 땅입니다. 때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프다. 아깝다의 밑줄. 왜 아깝다고 생각을 했지? 조선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됐죠? 그래서 아깝다의 밑줄 쳐놓고 조선 땅이 아니라서 슬픔. 일이 좋은 천부금탕. 여기서의 천부금탕의 밑줄. 이게 뭐야? 일본 땅이죠. 일본 땅이 외놈에 기물되어 칭왕하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표현하고, 스스로를 황제라 일컫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자전손하니, 전자전손은 다른 말로 대대손손입니다. 개돼지 같은 비린 유의 밑줄. 유가 바로 뭐예요? 무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개, 돼지 같은 비린유.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 같은 비린유가 뭐가 돼? 일본 놈들이 되는 거죠. 다 소탕하고 사천리 60주를 일본 땅을 조선 땅을 만들어서 왕화의 밑줄. 임금의 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 임금의 덕으로 목욕해서 뭐하고 싶다? 교화시키고 싶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본은 예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조선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이거 그 임진왜란 이후에 쓴 거 아니에요? 전에요. 통신사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서 그치 이렇게 그 현실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임진왜란 이후였으면 어때? 쏘리 너무 죄송합니다 해야지. 개 털렸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여정까지의 시간이 순서대로 기술되고 있다. 표현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원근에 따른 거리감. 아까 뭐였어? 눈썹처럼 동네의 산이 멀어졌다 라고 표현을 했죠. 경과의 여정의 경과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 되겠죠. 네. 화자가 직접 겪은 사건 상황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뭐야? 막 엄청 막 뭐가 지리고 막 그 아까 그 동황이 노해가지고 어디 막 하늘까지 닿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인용해 밑줄. 그랬으면 누군가의 대화가 있어야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항할 때 있었던 환송식의 성대함, 아까 웅장함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연물이 의탁했다. 뭐에 대한 의탁이에요?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이게 자연물이죠. 그래서 자연물들이 놀랄 만큼 성대했다 라는 표현이니까 1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태풍이 일어난 상황에서 배 안에서 혼란을 겪는 타인의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랐다가 지하에 내려지니 이건 뭐야? 그냥 배가 그랬다는 이야기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디귿 화자가 자신의 목격한 물속 생물들의 역동적인 목격한 거였나? 목격한 게 아니라 뭐야? 그런 것 같다라고 비유를 했을 뿐이었어요. 배 안에서 생사의 위기를 겪은 후 슬퍼하는 동료들이 나와 있었어? 아니 존나 그냥 토하는 애들이었어. 그치? 화자가 시련을 무사히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면서 시련 일단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는 장하다가 내가 장하다야? 아니 경치가 지린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부심이 아니라 경치에 대한 그 장함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동장류가는 작가가 통신사의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풍물과 생활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일본의 문화를 조선의 문화와 대비, 거기 밑줄, 일본의 문화를 조선의 문화와 대비, 자국의 문화에 대해 성찰하는데 지식인의 시선으로 타국의 문명을 바라보며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감탄 밑줄. 화자는 근본적으로 문명국인 조선의 문인으로서 자국과 일본의 문화와 야만으로 나누고 있기에 일본의 풍족한 자연환경에는 부러운 마음, 거기 밑줄, 자연환경에는 부러운 마음, 풍속의 미개함 밑줄,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 그래서 조선이 문화적 우위에 서 있다는 문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분명히 한 것이다. 1번부터 봅시다. 수백필 그만 준마, 중화관을 다 태우는 것, 그리고 노자들의 호사를 보고 보인 반응에서 사치스러움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연암은 구리기둥이 운소에 닿았구나 라고 한 것과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치에 있네 한 것은 타국의 문명과 풍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 하늘 높이까지 웅장하구나 라는 내용, 그리고 자연물들도 엄청나다 라는 이야기였죠. 외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 없다고 한 것과 칭제칭하고 전자전선안에서 일본의 미개의 문화와 대비하여 자국의 문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 밑줄,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했으면 어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영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생긴 옥야천리를 두고 화자가 아깝고 애달파하는 것에서 일본이 가진 천혜의 환경에 대해 두려운 마음, 옥야천리가 아까 뭐다? 기른진 땅이 천리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맞는 말. 일본을 두고 외놈이라고 하고 개돼지 같다고 한 것과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 것에서 야만적으로 바라보며 조선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는 문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있냐? 없지?